자, 부채꼴에 대한 문제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1번은 일단 부채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 자, 부채꼴 공식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안 외우는 사람들 있는데 외워야 돼요. 자, 부채꼴의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지? R 세타.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R 세타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 RL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자. 유도하는 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강의 영상을 다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꼴에 대한 문제가 이제 21번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부채꼴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가 30이래. 둘레란 거는 뭔가 하니까 여기 반지름, 호의 길이까지 요까지 해가지고 둘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2R 더하기 L이 얼마다? 요게 이제 32다라고 주어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라고 그랬는데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제 우리가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R과 L에 관한 식이니까 넓이도 R과 L에 관한 식을 한번 써보면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위의 식으로부터 L이 32-2R이라고 나오니까 여기 L 자리에다가 내가 32-2R을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R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돼버려? 2차 함수가 돼버리죠? 네, 전개시켜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6R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R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S값도 변하게 될 텐데 R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당연히 최대값을 가진 위치가 어딘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니까 얘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가지고 풀어주면 돼.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주면은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R제곱 빼기 16R 반의 제곱 더하고 빼주면은 더하기 64 빼기 6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R-8 전체의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R이 얼마일 때? 8일 때 최대 넓이 얼마를 가져? 64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8일 때 최대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거니까 답이 8이 돼버리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풀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좀 숙지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문제가 28번. 자, 28번 문제는 문제를 딱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 전에 배웠죠? 2분의 파이 곱하기 m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요걸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요령 스텝 3단계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스텝부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줘요? 일단 주어진 각이 몇 사분면에 위치한지를 찾아서 각인지 조사를 해서 이걸로부터 뭘 정해요?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부호를 먼저 결정해주고요. 얼싸안고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해줘? 두 번째 단계에서 n이 짝수냐 아니면은 홀수냐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짝수면은 삼각함수를 그대로 써주고 홀수면은 바꿔주라 그랬습니다. 바꿔줄 때는 어떻게 바꿔줘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줘? 세 번째 단계에서 2분의 파이 곱하기 m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제거를 해버리고 세타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 3단계를 그대로 이제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항에 있는 분자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요령에 따라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은 제일 처음에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위치한지를 찾으세요. 몇 사분면에 위치했겠어요? 2분의 3파이니까 90도만큼 3번 돌아간 거야. 90도만큼 3번 가고 세타만큼 반대 방향으로 왔어. 조금 갔어. 세타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 3, 4분면각.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홀수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 잘라먹고 맨 뒤에 뭐만 써주면 된다? 세타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바꿔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 요령도 선생님이 그 수업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한 거 있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영상 찾아봐야 돼요. 네, 자꾸 안 해봐서 지금 까먹는 건데 자꾸 해봐서 이 요령을 좀 익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90도만큼 간 다음에 뒤로 조금 더 들어온 거니까 1사분면각 1사분면에서 사인의 보는 플러스 2분의 파이 곱하기 n 1이죠. 홀수 곱했으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다 잘라놓고 뒤에 세타만 써주면 되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봅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도만큼 두 번 간 다음에 세타만큼 좀 되돌았으니까 얘는 2사분면각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짝수 곱해졌으니까 코사인 그대로 써주고요. 다 잘라버리고 맨 끝에 세타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세 개로부터 첫 항을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고 뒷부분에 제곱이 있잖아요. 이 제곱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녀석을 통째로 제곱해 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따라서 얘는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코사인 하나 약분되고 써주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마이너스 1. 첫 번째 그 분수 두 개 중에 앞에 있는 분수를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요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항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까 여기에 있었죠? 그럼 2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짝수 곱해져 있으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나오게 되고 다 잘라먹고 맨 끝에 세타만 써주면 되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를 봅시다.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럼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만큼 가고 세타만큼 조금 더 갔어. 몇 사분면? 3사분면각이죠. 3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탄젠트 안 바뀌어. 그리고 다 잘라먹고 세타 써주면 되겠죠.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분모에 있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를 한번 써보자. 자, 그럼 2분의 3파이면 90도만큼 3번 돌아갔고 거기에서 세타만큼 좀 더 갔으니까 얘는 4사분면각이에요.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홀수 곱해져 있으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 잘라먹고 맨 끝에 세타만 써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고친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항에 있는 두 번째 분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분자는 일단 여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분모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약분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변형을 이렇게 다 시켜봤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뭐가 됐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이어서 풀어주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니까 앞에 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었고 뒤에 게 탄젠트 제곱이었는데요. 자,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 탄젠트 제곱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면은 저절로 통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식도 할 때는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통분하려고 보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저절로 되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 그럼 통분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항상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 그러면은 분자를 약간 변형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요걸 이항 시켜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가 뭐가 되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여기가. 따라서 약분해주면은 얘는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러분들 공식으로 좀 외워두면 좋은데 그냥 탄젠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을 빼주면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외우기 싫으면은 그냥 이제 탄젠트 코사인으로 통분해가지고 분자 정리해보면 분자에서 뭘 써먹을 수 있다? 제곱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상하함수 간단히 고치는 거 여러분들 빨리빨리 고칠 수 있게 이거 요령 잘 기억해놔야 된다. 이거 복잡 3단계나 돼서 복잡해 보이지만 수년 되면 선생님이 한 것처럼 뭐 5초 내에 그냥 하나가 휙휙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훅훅 보자마자 훅훅 바꿀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봅시다. 자, 29번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거야. 단위원의 매개화라는 건데요. 자, 이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은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위원이라는 거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 수학 3할 때 배웠지? 단위원이라는 거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요런 이제 방정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이 원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원점부터 p까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돌아간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돌아간 각을 세타라고 잡아보면은 요것도 반지름의 길이니까 OP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럼 점 P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두고 y좌표를 b라고 두면은 우리 상관함수 정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코사인 세타는 거리분의 x좌표니까 코사인 세타가 바로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거리분의 y좌표니까 거리분의 y좌표니까 이게 바로 b가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단위원 위에 한 점을 내가 이 돌아간 각으로 잡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까, 아, 이 점 P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구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시해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놔야 되는 녀석입니다. 자, 우리가 원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이렇게 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돌아간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이 원 위에 한 점은 어떻게 표현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툭 보면 알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요 녀석을 알고 이제 29번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자, 지금 29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단위원을 역시 하나 그려놨어요, 문제에서. 자, 단위원을 요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이 원을 몇 등분을 했는 거 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10등분을 했습니다. 10등분을 해가지고 부터 여기 P0, 그 다음에 여기 P1, 그 다음에 여기쯤에 P2, 그 다음에 여기쯤에 P3, 그 다음에 여기쯤에 P4, 그 다음에 여기에 P5, 그 다음에 여기쯤에 P6, 여기쯤에 P7, 여기쯤에 P8, 여기쯤에 P9 해가지고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점 이렇게 해서 원을 총 10등분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10등분을 하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 P1부터 P6까지 이렇게 이으면 얘가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마찬가지로 P2부터 P7까지 그어주면 얘도 원점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P3부터 P8까지 그어도 원점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10등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대각선을 같은 간격으로 5개를 그은 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축이랑 조금 헷갈리니까 이 선들을 좀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그어볼게. 파란색으로 그어볼까? 아, 파란색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그어보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5등분을 한 거예요. 5등분을 대각선을 5등분하면 이렇게 10개가 나오겠죠, 그죠? 10등분이 되는 요런 녀석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요런 도형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7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세타의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요걸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인 2세타라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자. 사인 2세타. 자, 이 사인 2세타라는 녀석은 2세타면은 여기 요만큼이 하나가 세타니까 2세타면 이렇게 두 개 돌아가는 게 2세타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P2점에서 Y좌표에 해당되는 게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조금 전에 배운 대로라면 이 돌아간 각에 대해서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돌아간 각이 2세타면은 요점 P2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P2의 X좌표가 코사인 2세타가 되고 P2의 Y좌표가 뭐가 돼요? 사인 2세타가 돼버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요 논리에 따르면 그대로 정식해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사인 2세타가 뜻하는 건 뭐냐면은 점 P2의 뭐가 되는 거야? Y좌표가 돼버리겠습니다. 점 P2의 Y좌표가 돼버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사인 7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7세타는 사인 7세타는 뭐가 되지? 7세타는 건 세타만큼 7번 돌아간 거니까 요 P7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P7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따라서 사인 7세타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얘는 점 P7의 Y좌표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잘 봐봐. 여기 점 P2랑 점 P7은 요렇게 그어준 거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 그래, 안 그래?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X좌표, Y좌표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여기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요 P2랑 P7은 뭐의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에요, 지금.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Y좌표들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다르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답이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는 문제의 의미만 알면은 식을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사인 2세타가 뜻하는 건 뭐다? 결국 점 P2의 Y좌표를 뜻하는 거다. 사인 7세타가 뜻하는 건 뭐다? 점 P7의 Y좌표를 뜻하는 거다. 근데 점 P2랑 점 P7이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X좌표, Y좌표가 둘 다 부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뒤에 것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뜻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뜻하는 거는 점 P1의 X좌표가 되겠죠. 그죠? 점 P1의 X좌표가 될 거고, 코사인 4세타가 되는 거, 코사인 4세타는 뭐예요? 점 P4의 X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1과 P4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P1과 P4를 보면은 얘가 정확하게 이번엔 뭐야?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P1과 P4는 얘네 두 개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X좌표가 어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역시 0이 돼버리겠지. 그지? 얘네들도 더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더한 것도 0, 뒤에 두 개 더한 것도 0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원의 점찍힌, 단위원의 일정 등분을 해가지고 점찍힌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얘도 그 내신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단위원의 매개하를 생각해가지고 어떤 점을 원이 한 점을 찍었을 때 돌아간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게 어떤 점들의 무슨 좌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주면은 상쇄되는 것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상쇄되게 나오거든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29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크기 ABC에 대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크기 ABC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니까 18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삼각형에서는 그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성질을 써먹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부터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우리가 판단 한번 해봅시다. 자, 사인 A가 사인 B 더하기 C랑 같냐? 얘가 같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걸 이용해주면 되거든. 그럼 사인 B 더하기 C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 A죠.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 A가 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 써먹어주면은 파이만큼 갖다가 A만큼 되돌았으니까 이사분면 각이구나. 이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짝수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요. 짝수 곱해서 있으니까 사인 그대로 나오고 다 잘라버리고 맨 끝에 A만 써주면 되죠. 얘는 사인 A랑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을 생각해도 되지만은 선생님이 아까 그 요령 그 강의 영상 보면 알겠지만 요령을 써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좀 공식으로 외워두면 좋다고 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의 공식이 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자. 그 세 가지의 공식은 바로 여각 공식, 그 다음에 보각 공식, 그 다음에 음각 공식.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 세 개는 자주 나오는 녀석이라 외워두면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써먹기가 좀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거는 아예 외워두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각 공식은 뭐예요? 여각 공식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관한 녀석이에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다?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다?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랑 똑같다. 이렇게 여각 공식. 여각이란 게 뭐예요? 90도에서 남은 각이야. 90도 빼기 세타. 요게 여각입니다. 자, 여각 공식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자, 보각 공식은 뭐예요? 180도에서 남은 각이에요.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각 공식은 이제 음각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요령을 쓰던지 아니면 뭐 정의를 따지던지 하면 다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워낙 자주 나오는 녀석이라 아예 통째로 암기를 해두면 좋다 그랬습니다. 예, 암기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가 있는데 요 파이 마이너 A가 지금 요 보각 공식을 써주면 사인 A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한 단계 거쳐가는 것보다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외워두면 좀 좋겠습니다. 이거 열심히들 따라줬고 있네. 이거 다시 잘 따라줬고 외워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은 이제 요 공식들 외운 거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한번 좀 표현 한번 해볼게. 자, 니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니은을 보면은 코사인 2분의 A가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랑 같냐? 요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B 더하기 C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파이 마이너 A랑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걸 갖다 대입을 시켜볼 거야. 대입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란 녀석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A랑 똑같고 얘는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2분의 A랑 똑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여각 공식이죠, 그죠? 여각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랑 똑같아요? 여각 공식 이거 써주면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A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는 사인 2분의 A랑 똑같이 코사인 2분의 A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을 한번 보면은
탄젠트 A에다가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B 더하기 C를 곱한 게 1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역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탄젠트 B 더하기 C를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럼 탄젠트 B 더하기 C라는 녀석은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 A니까 탄젠트 파이 마이너 A가 될 거고, 얘는 보각 공식을 써주면 마이너 탄젠트 A랑 똑같겠죠, 그죠? 네, 따라서 주어진 식은 탄젠트 A 곱하기 마이너 탄젠트 A가 되니까 얘는 1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A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얘는 1이 될 수가 없죠. 탄젠트 두 번 곱하면 무조건 제곱이니까 양수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음수 나오잖아요. 그죠? 1이라는 양수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역시 틀린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30번은 기억만 맞는 고음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2분의 파이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고친 요령을 배우긴 했는데, 그 요령을 좀 이제 빨리 써먹어야 되는, 자주 나오는 녀수는 좀 빨리 써먹으면 좋으니까, 그럼 자주 나오는 게 뭐다? 여각, 보각, 음각, 요거 세 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암기를 해두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봅시다. 30번 문제는 다 풀어주지 않고 선생님이 중간까지만 풀어줄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활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일단 함수가 있어. y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더하기 x 빼기 2배 사인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딱 보자마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사인 파이 더하기 x, 아까 전에 배웠던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간단히 고치려면 빨리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일단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뭐랑 똑같겠구나. 얘는 요령을 빨리 적용시켜보자. 90도에서 x만큼 좀 더왔으니까 2사분면각,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 잘라먹고 x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코사인 x랑 같구나.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인 파이 더하기 x를 간단하게 빨리 고쳐주면은 파이에다가 x만큼 넣어갔으니까 3, 4분면각,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 곱해졌으니까 사인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다 잘라먹고 맨 끝에 x만 써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고쳐냈으면은 주어진 y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주어진 y에 관한 식은 y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사인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 뒤섞여 있는 2차 식골의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상하함수 하나의 종류로 합쳐줘야 돼요. 뭘 이용해서?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 코사인 제곱은 뭐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걸 대입시켜서 정리를 마저 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사인 x 더하기 4라는 요런 녀석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역시 반복되는 폼이 보입니다. 사인 x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x를 뭘로 바꿔줄 거야? t라고 치환을 시켜주면은, 자,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은 치환시키면 무조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 아니까 y는 마이너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에서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했죠. 그래프 완전히 형성 그린 다음에 점선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축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값 찾는 거 아까 연습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찾아내면 배운 대로 쭉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시간 관계상 31번은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31번 답은 구해보면 5번이 나와요. 최대값은 5가 나오고 최소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 봅시다.
33번이 이제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별표를 10개를 쳐놓읍시다. 이 문제가 이제 이번 프린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방정식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a는 0이라는 요런 이제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삼각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사인과 코사인 두 종류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수 풀 때랑 마찬가지로 방정식이든 무등식이든 함수든 상함수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면 해석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한 종류를 일단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인 제곱 x를 갖다가 뭘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줄 겁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1마이나 내림차수 정리까지 같이 해보자. 마이나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a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예,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의 양변에는 우리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까지 좀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코사인 제곱 x 마이나 코사인 x 마이나 a 마이나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코사인 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까지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시키면은, 자, 항상 치환시킬 때는 범위 생기는 거 조심하세요. 특히 사인 코사인은 별다른 x값의 범위가 없어도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치환시켜주면은, 그럼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근을 가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방정식도 실근이 존재하면 되냐? 아니에요. 이 방정식은 t 값이 마이너스에서 1 사이 값이 안 나오면 어차피 실근이 있어도 걔에서는 x 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t 값이 2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t 값이 2가 되는 x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근을 가질 이 x 값이 존재하려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t 값이 존재해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t 값이 나와야지. 그 밖의 t 값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t 값이 나오면 x 값이 어차피 존재 안 할 거거든. 이해되나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다시 한번. x가 나오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t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t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1 사이 값만 나온단 말이야. t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근이 여기서 나오면은 얘가 근을 가지더라도 x 값은 안 나와요. x 값은 안 나와요. 그렇잖아? 코사인 x가 3이 되는 x 값이 있어? 없어. 그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x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요 범위에서만 이게 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요 범위에서만 근을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근이 하나만 이 범위에 있어도 되고 두 개 다 이 범위에 있어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수투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쓸 요령이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면은 두 개의 함수로 해석을 해줄 겁니다. 두 개의 함수로 어떻게 해석해 줄 거니까, y는 t제곱 더하기 t라는 함수와 y는 a 더하기 1이라는 이런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줄 거예요. 네, 이런 두 개의 함수. 왜냐하면 요거를 이항시켜주면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t제곱 빼기 t는 a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교점의 t좌표가 x 대신 t 썼으니까 t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하도록 a 값을 정해주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얘는 판별식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는 안 풀려요.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어차피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뭐라 그랬어요? 근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죠? 여기서는 x 대신에 t를 썼기 때문에 교점에 t좌표라고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요 그래프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려서 교점의 t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되도록 한번 조절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잠깐만, 이게 부가 마이너스네? 미안. 선생님 여기 부 잘못 썼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린 게 맞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도 되지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제 x값 그 t축값만 한 점이 0과 1이라고 금방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원점과 그 다음에 1,0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이제 얘는 여기 2분의 1일 때 여기 이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2분의 1 대입시켜주면 얼마가 되나?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좀 스케일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대충 보세요. 그냥 2분의 1, 4분의 1 여기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요게 y는 t제곱 빼기 t의 그래프야. 자, 근데 교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교점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서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돼? 그죠?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 사이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내가 좀 찾아줄 거예요. 그림을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여기 조금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 2 나오나요? 여기 2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 여기까지 이만큼이랑만 이 빨간색 부분이랑만 교점이 생기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이 교점의 t좌표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빨간 선이랑 안 만나게 이쪽에다 그어버리면 어떻게 돼? 근들이 이 사이에서 안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y는 a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2부터 4분의 1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이에 이 상수함수를 그리면 무조건 빨간색 선이랑 만나니까 근도 이 사이에 있는 근이 무조건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 더하기 1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4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대입을 잘못한 것 같은데 2분의 1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 거 맞지?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A값의 범위는 양변에다가 1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33번에 자 여기 별표 치는 부분부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적이 거의 없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투할 때는 앞으로 이런 요령을 우리가 자주 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안단 말이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뭐야?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응용을 해준 겁니다. 이 멀쩡하던 2차 방정식을 상수함수랑 상수함수 아닌 거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로 갈라준 다음에 그럼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되게?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서 나오게끔 그려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 x값,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 되는 부분만 요 2차 함수를 그리고 요 빨간색 선 부분만 이 상수함수랑 만나게 하려면은 이 상수함수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낯설죠.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실은 잘 안 나오는 건데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학교 시험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여기 해설지를 조금 줄 테니까 해설지가 아니고 정답지를 줄 건데 그 서술형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서술형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 서술형 답 보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객관식 답은 모르는 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금 더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시간에 받아줄 테니까 좀 체크해가지고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